기생충의 역대급 흥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0년 3월 1일 기준으로 글로벌 수익은 약 2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0억 원을 벌어들이고 있는데요. 이는 기존 최고의 글로벌 흥행을 거둔 부산행의 2배가 조금 안 되는 수준입니다. 또한 북미에서 개봉한 외국어 영화 중 역대 4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2위까지도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역대 1위는 와호장룡, 2위는 인생은 아름다워, 3위 영웅. 이 쟁쟁한 세 작품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어디까지 더 뻗어나갈지는 지켜볼 일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생충 열풍으로 인해 영화를 다각적으로 분석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영화를 넘어 이제는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분석한 기사들도 눈에 띄게 많아졌습니다. 오늘은 이런 류의 기사 중 하나인 워싱턴 포스트의 기사를 소개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은 한국의 악몽 같은 불평등을 그린 기생충. 그러나 미국의 현실은 더 나쁘다. 한국의 영화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랐다. 이에 충격받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에게는 한국과의 무역 문제가 있는데 왜 그들이 올해 최고의 영화까지 가져가는가? 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국이 기생충에 열광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 열광적 반응을 일으키는 여러 증거들은 미국의 불평등이 한국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 세계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는 자산과 소득에 대한 지표인 불평등 데이터베이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상위 1%는 국가 전체 자산의 약 25%를 소유하고 있는 반면 하위 50%는 2% 미만을 소유하고 있다. 한국이 100명으로 이뤄진 나라고 그 나라 자산이 100조각의 파이라면 가장 부유한 사람이 파이의 25조각을 가져가는 것이다. 반면 가장 가난한 50명은 단 2조각을 나눠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런 차이가 영화 기생충이 표현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 파이의 비유로 돌아가보자. 가장 부유한 미국인 한 명은 무려 39조각을 가져가는 반면 하위 50명은 아예 가져가는 파이가 없다. 그들은 빚만 있을 뿐이다. 아마도 그들의 채권자는 상위 1%에 해당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자산이 아닌 소득을 살펴봐도 비슷한 그림이 그려진다. 한국인의 상위 1%가 전체 국가소득의 약 12%를 차지하는 반면 미국에서는 20% 이상이다. 한국의 상황도 물론 나쁘지만 적어도 하위 50%가 갖고 있는 자산은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문자 그대로 자산 자체가 없으며 순자산이 마이너스일 뿐이다.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새로운 현상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기사가 언급한 사이트에 올라온 자료는 세계 각국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통계를 보여주는데요. 국가별로 최근 자료들이 몇 년씩 차이가 나서 일괄적으로 비교하게 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비교적 정확한 소득 기준으로 미국, 한국, 일본을 비교해보면 상위 1%에 대한 부의 집중도는 미국, 한국, 일본 순입니다.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았으니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미국에서는 저소득층이라 해도 몇 퍼센트 정도는 자산을 소유하고 있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적했듯이 미국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의회와 부유한 후원자들이 내린 정책 결정의 직접적 결과다. 유엔이 최근 세계 불평등에 관한 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부유한 사람들은 그들이 더 많은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권력자들의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미국과 한국 경제는 많은 유사점이 있다. OECD 회원국으로서 이 두 나라는 현저하게 낮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GDP 역시 연간 2에서 3% 수준으로 견고하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 사이에는 몇 가지 큰 차이점들이 존재한다. 한국은 많은 경제학자와 공중보건 전문가들이 빈곤퇴치의 핵심으로 확인한 보편적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육아휴직에 대해 정부는 최대 40주간 일정 금액을 지원한다. 반면 미국은 아무것도 보장하지 않는다. 또한 한국은 미국에서는 부족한 보편적 유아교육을 제공하며 3세 미만의 아동을 위한 육아보조금도 제공한다. 세무적 측면을 보자면 한국은 미국보다 기업 이익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보다 상속 증여세로부터 4배나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전반적으로 미국이 한국과 비슷한 수준의 사회보장 프로그램, 세무제도 등을 따른다면 최소한 불평등 지수를 한국 수준에는 맞출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는 한국이 평등한 나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급속한 경제발전으로 인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큰 격차가 벌어진 문제도 안고 있고 한국 청년들은 계층 상승의 사다리가 치워져 간다는 불안감을 갖고 있기도 하다. 다만 엄격한 계층 구조에 대한 좌절, 많은 미국인들이 이 이야기가 자신과 관련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이 핵심인 것이다. 미국 메이저 언론에서 한국의 시스템을 봐야 한다 역설하는 기사를 본다는 게 조금은 신기한 느낌도 있는데요.
다만 저는 양극화 완화의 부분에서 우리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봅니다. 이 기사는 우리가 좋다기보다는 미국이 얼마나 양극화가 심한 곳인지 역설적으로 이를 알려주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건강보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도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사회 안전망은 다소 부족한 게 우리의 냉정한 현실이지만 그나마 최소한의 방어막 역할도 해주는 게 국민건강보험임을 다시 한번 느낍니다. 많은 문제가 있고 개선할 부분도 많지만 앞으로도 운영의 균형점을 잘 잡아 가꿔갔으면 좋겠습니다.